안녕하세요. AWS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웨비나를 진행할 AWS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강철이라고 합니다. 본 웨비나에 앞서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고투 웨비나의 퀘스천 창에 본인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가 되며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됩니다.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비공개라고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본 컨텐츠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AWS 서비스 설명을 온라인 세미나용으로 별도로 제공한 것입니다. 만약 AWS 사이트와 컨텐츠상에서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AWS 사이트가 우선하며 AWS 사이트상에서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의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에서는 크게 6가지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AWS인지, AWS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AWS를 활용한 고객 사례, AWS에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들,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답변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종종 전기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전기를 사용할 때 그냥 코드만 꽂아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각 가정이나 공장 등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그 발전기를 초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발전기 용량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용량의 한계가 있고, 이 발전기를 또한 유지보수 그리고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이나 공장에서도 코드만 꽂으면 필요할 때 언제나 그리고 사용하신 만큼만 전기세를 지불하고 계시고, 또 용량을 유연하게 사용하시고, 또 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IT 환경에서는 직접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사내에 서버를 구비하거나 혹은 호스팅이나 IDC 같은 외부 데이터 센터 서비스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하드웨어를 다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구매하신 용량 이상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 서버들을 관리하고 구축하는 데 많은 공수와 많은 소요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필요하실 땐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용량도 고객분이 원하시는 만큼 유연하게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적은 노력과 적은 소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IT 리소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원할 때 언제든지 온디맨드 형태로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고, 두 번째로는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세 번째로는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하고, 네 번째로는 속도 및 민첩성 있게 구축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분의 비즈니스에만 집중 가능하고요. 여섯 번째는 글로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6가지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필요한 IT 리소스, 예를 들어서 서버나 서버를 놓기 위한 공간 등을 미리 구매하거나 계약해서 확보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초기 투자 자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고정 비용을 만약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고정 비용이 가변 비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사용하신 만큼만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나 비즈니스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데요. 화면에 있는 그림은 기존 데이터 센터의 사용 패턴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확보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바로 낭비된 부분입니다. 만약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4가지 패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고객사의 패턴에 따라서 실제 사용하신 때에만 사용하는 그런 오토스케일링 같은 방식 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같은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온프레미스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클라우드로 옮기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존의 온프레미스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실 때 간과하기 쉬운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비용이라든지 상온항습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상면 비용, 그리고 IDC 등의 구매한 서버들을 운영 관리하거나 메인터넌스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그리고 향후에 증설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후 장비 교체라든지 아니면 이전 등을 검토하실 때에는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함께 검토하셔서 TCO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서버 용량을 정교하게 예측하실 필요 없이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인프라를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운영 비용 절감 또한 이렇게 수요에 따라 인프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실제 트래픽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자원을 유유 상태로 낭비하게 되거나 혹은 용량을 초과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래프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만큼의 서버만 조달하면 되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클릭 몇 번으로 용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성능 자체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오토스케일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더 많은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는 인프라를 준비하는데 구매하고 경쟁 입찰이라든지 가격 비교를 하고 이게 또 조달돼서 구성하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었는데요.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 VM 한 대를 몇 분이면 띄울 수 있고 수십 대에서 수천 대에 이르는 서버까지 단시간 안에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실제로 서버를 구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패하더라도 페널티가 전혀 없으며 실패의 비용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대비해서 더 많은 혁신이나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되면서 각 산업별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일으켜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호텔 숙박업의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넷플릭스, 모바일 게임의 슈퍼셀, 음식 배달 서비스라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에는 직방과 같은 새로운 시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즈니스에만 집중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에서 귀중한 자원인 개발자나 엔지니어 분들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또 시간 소모적인 좌측에 있는 이런 운영 업무들에 귀중한 인력들을 투입하고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기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비즈니스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사 본연의 메인 비즈니스에 집중하셔서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AWS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스타트업은 2007년에 창업한 이후에 10년 만에 30조 원의 시장 가치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힐튼그룹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서 사용자가 1,500만 명, 그리고 EC2 인스턴스 1,300대를 운영할 때 실제 운영팀은 5명이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고객사분의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각 지역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나 서버 공급자를 찾고 자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여러분의 글로벌 서비스를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가 가진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셔서 언제든 원하시는 지역에 몇 분이면 서버를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왜 AWS인지, AWS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가 발표하는 클라우드 마켓 리서치에서
2018년 기준으로 8년 연속 1위 자리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AWS가 가장 성숙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도 AWS는 지난 10년 넘도록 클라우드 시장의 선도 업체로서 수많은 고객 사례들을 다뤄왔고, 여기서 얻게 된 노하우는 AWS만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AWS는 그 어떤 클라우드 업체보다도 가장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는 2006년부터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2017년 현재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의 주요 인프라에서부터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100여 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들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분석, 어플리케이션, 또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관리 도구, 그리고 GitHub와 같은 레퍼지토리와 쉽게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는 개발자 도구, 그 외에도 IoT, 모바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AWS가 이렇게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수많은 세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AWS가 그만큼 빠르게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2018년 3월 기준으로 1,430개가 넘는 신규 서비스 및 기능을 출시했고요.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WS에서는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서비스와 기능은 고객분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피드백으로부터 시작되어 개선되거나 새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 지향적인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AWS가 가지고 있는 탄탄하고 확장성 있는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3일 기준으로 글로벌하게 20개 리전, 그리고 61개의 가용 영역, 그리고 160개 이상의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전과 가용 영역이 어떤 개념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전은 AWS 서비스가 돌아가는 지역, 여기서 핵심은 AWS 데이터 센터들이 위치해 있는 넓은 물리적인 지역으로 복수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들의 집합입니다. 리전은 Availability Zone 또는 AZ라고도 부르는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리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리전 내에 있는 서로 다른 가용 영역 역시 각각 하나 또는 여러 데이터 센터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각 가용 영역 간에는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레이턴시가 낮지만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력망 등도 모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사고나 또는 재해 등에서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중화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서울 리전이라든지 버지니아 리전이라든지 한 개의 리전을 사용하실 때에는 한 개 리전 내에 여러 가용 영역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구축하시는 것이 고가용성 아키텍처 구현의 기본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AWS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저희의 가격 철학입니다. AWS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특정한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2006년에 비즈니스 시작 이후 계속적으로 고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분들께서 AWS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더 많은 인프라 규모를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인프라 비용은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다시 가격 인하를 해서 고객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돼서 더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AWS 서비스 더 많이 이용해 주시게 되는 이런 가격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2006년 이래로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69번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역사만큼 가장 넓고 가장 많은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WS 파트너 프로그램에는 고객이 AWS 상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은 경우에는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AWS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구축을 도와주고 아키텍처를 설계해주고 기술 지원 또는 운영 지원을 해드리는 컨설팅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이용해서 자체적인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ISV라고 하는 기술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기술 파트너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레드햇과 같은 여러 기업들의 솔루션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SAP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쉽게 구축하여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고객분께서 직접 그 해당 벤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AWS를 통해서 한 번에 결제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파트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국내 컨설팅 파트너사들은 워크로드 및 어플리케이션들을 AWS에서 디자인, 설계, 구축, 마이그레이션 및 관리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WS 상에서 프로젝트를 구축하거나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파트너사를 통해서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노하우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훑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6가지 AWS가 제공하고 있는 차별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10년 이상 클라우드 사업을 해오면서 경험을 쌓아왔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는 100여 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고객분들이 저희에게 주시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빠르게 혁신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을 지원하는 인프라 또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혜택 또한 고객분들께 가격 인하로 꾸준히 돌려드리고 있으며 AWS를 둘러싼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파트너사 및 4,200개 이상의 마켓플레이스 제품을 고객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AWS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주요 AWS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100개 이상이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팅, 스토리지 이외에도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발자 도구, 모바일, IoT, 분석, 어플리케이션 등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은 저희가 API를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GUI 또는 CLI 모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다양한 개발 언어에 대해서 SDK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AWS 서비스를 레고 블럭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의 서비스 목적과 워크로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만 원하는 만큼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WS는 여러분들께서 조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빌딩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군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팅 서비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 서비스를 꼽아보면 가장 AWS 서비스 중에서 유명하고 많이 사용해 주시는 아마존 EC2 가상 서버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설명드릴 때 탄력적으로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비용도 최적화하고 트래픽이 늘어나도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버를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해주는 오토스케일링 서비스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람다라고 하는 서버리스 컴퓨팅이 있습니다. 아마 개발이나 엔지니어링 쪽 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버리스 컴퓨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아예 서버를 신경 쓸 필요 없이 필요한 코드만 올려서 필요할 때 그 코드만 호출해서 동작하는 서비스를 바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서비스는 아마존 EC2입니다. EC2는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를 따서 EC2라고 불리며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가상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리소스나 용량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확장 축소가 유연합니다. 그리고 고객 업무에 따라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하신 만큼만 과금이 됩니다. AWS가 제공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 패밀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 조합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인스턴스 타입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고객분들의 비즈니스에 맞는 적합한 인스턴스 패밀리를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M5 인스턴스도 있고요. CPU가 많이 필요하거나 HPC 등 고성능의 CPU가 필요하실 때에는 C5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인메모리 DB나 아니면 뭐 동영상 편집과 같이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R5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평소에는 트래픽이 적으나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리는 그런 웹사이트나 워크로드의 경우에는 버스팅 기능이 있는 T3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GPU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NVIDIA GPU가 들어가 있는 G3나 P3 인스턴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초고속 인스턴스 스토리지가 필요하거나 고밀도 디스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i2나 D2 같은 인스턴스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EC2 인스턴스 설명드릴 때 인스턴스 사이즈에 대해서 뭐 M5 라지, X 라지, 2X 라지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게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스명을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M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패밀리를 뜻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용도별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5, C5, R5, P3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그 인스턴스 패밀리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신 기종일수록 비용 대비 성능이 더 우수합니다. 그 뒤에 있는 라지 같은 부분은 인스턴스 사이즈를 말하고요. 커질 때마다 용량 및 가격이 2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X라지, 2X라지, 4X라지, 그리고 8X라지, 16X라지 이런 식으로 2배씩 증가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EC2 같은 경우는 과금 옵션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과금 옵션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비용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온디맨드, 약정 없이 쓴 만큼만 지불하시는 과금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저브드라고 해서 1년 혹은 3년 약정 시에 4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해 드리는 요금 옵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남은 자원에 대해서 수요 공급 방식에 따라서 최대 80에서 9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M5 라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온디맨드일 때는 0.118달러겠지만 1년 RI를 하게 되면 약 38%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요. 3년 RI를 하게 되면 50에서 60%가량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74%가 절감되는데요. 이러한 비용 최적화 부분은 저희 오늘 같이 진행되는 클라우드 비용 어디까지 줄여봤니 웨비나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토스케일링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토스케일링은 서버를 자동으로 확장 및 축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한 회사의 트래픽인데요. 계속 일정하게 발생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주말 특가 할인이라든지 신규 제품 런칭과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갑자기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온프레미스에서 해당 서비스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면 서버의 최대 용량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우측에서 이제 트래픽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서버의 최대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럼 이 경우에는 고객이 불편을 겪거나 또는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 용량을 더 키워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트래픽이 몰리지 않는 다른 시간대에는 낭비하는 자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버가 이렇게 트래픽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떨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운영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걸 자동으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바로 오토스케일링 서비스입니다. AWS의 탄력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오토스케일링 기능인데요.
실제 서버가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분이 매트릭을 설정하셔서 뭐 평균 CPU 사용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최대 인스턴스 설정해 놓으시면 자동적으로 서버가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는 이렇게 자동으로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하지만 어플리케이션도 그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람다라는 서버리스 컴퓨팅입니다. 서버리스라고 하면 서버가 없다는 뜻인데 서버가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서버리스 컴퓨팅인데요. 실제 서버가 없다기보다는 서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서비스인 람다 같은 경우는 이벤트 기반의 함수를 처리하는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발자분께서 아니면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코드를 미리 짜놔서 람다 함수에 업로드를 해놓으시고 특정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그 함수가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함수에 저장된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코드를 실행한 밀리세컨 단위로 과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3에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 해당 이미지를 원하시는 이미지 사이즈로 리사이징하는 코드를 넣어 놓으신다면 항상 서버를 운영하면서 그 서버에서 이미지를 리사이징할 필요 없이 실제 이미지가 스토리지에 업로드 되었을 때만 컴퓨팅 자원이 실행돼서 이미지가 리사이징 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컴퓨팅 서비스들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스토리지와 콘텐츠 전송 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S3가 있고요. 백업 아카이빙 서비스인 글레이시어, 그리고 하드디스크처럼 EC2에 붙여 쓸 수 있는 EBS,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서비스들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인 앞글자를 따서 S가 3번 들어가서 S3라고 부르는데요. 객체 기반의 무제한 파일 저장 스토리지입니다. 특이한 것은 URL을 통해서 손쉽게 파일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페이지를 S3에 올려놓고 정적인 웹사이트 호스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99.999999999가 11번 들어가는 911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만큼만 저장하신 기가바이트당 과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 서비스들은 다양한 서비스들과 S3가 통합이나 연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용이하시겠습니다. 그리고 S3에는 클래스 옵션이 있는데요.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잘 활용하시면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3 스탠다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자주 액세스하는 핫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범용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핫 컨텐츠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낮은 빈도로 액세스가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은 인프리퀀트 액세스 스토리지와 같은 것으로 옮기시거나 혹은 그보다 더 액세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저장이 필요한 것들은 글레이시어와 같은 콜드 스토리지에 저장하시면 더 저렴하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테라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스탠다드 스토리지 저장했을 때는 25.6달러지만 인프리퀀트 액세스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되면 18.44달러, 그리고 콜드 스토리지인 글레이시어에 저장하게 되면 5.12달러일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3에는 라이프 사이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정해둔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관이 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콜드 스토리지인 글레이시어 서비스도 S3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구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용량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저장한 데이터를 다시 불러 들여오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검색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에서 5분 사이 내에 다시 액세스한다거나 혹은 3시간에서 5시간 내에 다시 액세스하거나 혹은 5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액세스하는 이런 데이터 액세스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저장하시는 데이터의 성질이나 성격을 잘 판단하셔서 저장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S3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면 EBS는 EC2에 어태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 디스크입니다. 즉, VM에 마운트해서 쓰시는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실 때에는 항상 용량을 넉넉하게 꽂아주셨을 텐데 EBS는 EC2와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느리거나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만 할당 받으셔서 연결해 두시고 데이터가 늘어날 때를 보면서 조금씩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EBS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비저닝한, 즉 할당받은 용량만큼 과금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용량을 할당하실 필요 없이 실제 사용하실 예상 비용을 할당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AWS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입니다. CDN 서비스는 보통 팝이라고 부르는 서버 자원에 컨텐츠를 미리 캐싱해 두어서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 유저가 요청이 왔을 때 멀리 있는 오리진 서버까지 가지 않고도 사용자와 가까운 팝에서 컨텐츠를 딜리버리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더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고 더 빠르게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6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이 있고요. AWS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간의 데이터 전송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고속 백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디도스 방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쉴드 스탠다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쉴드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레이어 3와 레이어 4에 대해서 발생하는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별도 비용 없이 방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AWS에서 매니지드 관계형 서비스,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되는 관계형 DB 서비스인 RD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드로 제공되는 노시퀄 DB 서비스인 다이나모 DB, 그리고 인메모리 캐싱 서비스인 일라스틱 캐시 세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RDS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요.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DB 엔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ySQL, PostgreSQL, MariaDB, 오라클, MS SQL 등 다양한 DB 엔진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멀티에이지라고 하는 DB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에이지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마스터 슬레이브 간에 자동적으로 싱크가 이루어지고 마스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슬레이브로 자동적으로 페일오버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페일오버가 진행될 때 수분 내로 옮겨지며 엔드포인트 변경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화 구성에 이중화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드 레플리카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DB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기보다는 읽기 작업이 많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몰린다거나 특정한 이벤트가 있다거나 할 때에는 리드 리플리카를 준비해서 대응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인스턴스 확장이 자유롭습니다. AWS RDS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 저희가 직접 개발한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로라 서비스는 AWS 서비스 중에서 출시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MySQL과 포스트그레스QL 호환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MySQL 5.6 그리고 PostgreSQL 9.6 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쿼리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기존 MySQL 대비 5배,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대비 3배 빠른 처리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용성과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는 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서비스 이외에도 AWS에서는 최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빅데이터 관련 분석 서비스나 실시간 스트리밍,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별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I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렉스 같은 경우는 대화형 챗봇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인 알렉사에 들어간 똑같은 기능이고요.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을 하는 폴리라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으며 총 24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이미지 인식 분석 서비스입니다. 객체 및 장면 탐지가 가능하고 유명인 인식 등이 가능한데요. 렉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마존 에코에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분석해서 퍼센테이지로 알려주고요. 유명인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인식된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과 같은 것들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하면 서로 표정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서로 비슷한 퍼센테이지 정도로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포트 플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서비스 소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AWS를 이용하는데 기술 지원,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서포트 플랜입니다. AWS 계정을 만드실 때 마지막 단계에서 서포트 플랜 혹은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는데요. AWS를 사용하시면서 서비스에 대해 AWS 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직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총 4개의 플랜이 있는데 단계별로 AWS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또 문의에 대한 응답 속도 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 서비스는 어카운트 빌링 관련된 부분만 문의가 가능하고 기술 문의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 문의는 디벨로퍼 서비스 이상부터 문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운영계, 프로덕션 같은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디벨로퍼 이상의 등급의 서포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어떤 고객분들이 AWS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국내 고객들이 AWS 이용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게임사들까지 AW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사례인 디스패치입니다. 디스패치 같은 경우는 특정 기사가 올라왔을 때 트래픽이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기존 IDC에서는 트래픽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AWS를 선택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몰릴 때는 오토스케일링과 같은 부분을 활용해서 서버 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성을 확보했으며 비용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및 이전 시간을 단축했고 웹사이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 개수가 특정 기사가 몰렸을 때 이렇게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작동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WS의 보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WS는 보안에 대해서 고객과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담당하시게 되며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 자체에 대한 보안은 AWS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고객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 조치를 위한 사례와 가이드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여러 인증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증, 컴플라이언스를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 비즈니스 확장에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은 AWS의 가장 최우선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AWS 이용하심으로써 오히려 보안을 더 강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국내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등 국내 최초로 KISMS라는 인증을 취득했고요. 이러한 부분은 실제 KISMS 인증을 발급하는 키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AWS 관련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답변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WS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AWS를 그럼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프리티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EC2나 S3, RDS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1년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있고 혹은 1년 이후에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프리티어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이상 초과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WS 콘솔에 로그인 하셔서 빌링 앤 코스트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티어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알람 설정을 하셔서 초과 비용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도입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AWS 홈페이지에 컨택 어스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컨택 어스 문의하기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웨비나 외에도 AWS 101 혹은 101 핸즈온 10 AWS 201, 301과 같은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더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주제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료로 제공되는 슈퍼트랙과 같은 유료 교육이 있고요. 유튜브 슬라이드 쉐어에서 저희가 그동안 발표했던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한국 블로그 및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기술백서 등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관련 견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직접 AWS Simple Monthly Calculator라는 기능을 통해서 견적을 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WS에 문의하기를 주셔서 남겨주셔도 되고 혹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견적을 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 비용을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크게 4가지인데요. 비용 최적화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의 웨비나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텐데 본 장표에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적절한 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저희는 사용하신 만큼 비용을 과금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서 구매 옵션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 온디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RI 혹은 스팟 인스턴스와 같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부분들을 통해 탄력적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심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고 측정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계속 개선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용 최적화, 보안, 안정성, 성능과 같은 부분들을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AWS 계정을 생성하고 싶으시면 본 가장 상단에 있는 링크, 가이드 PDF를 문서 참고하셔서 계정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티어에 대한 설명도 두 번째, AWS 프리티어 100% 활용법 PDF 자료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프리티어 서비스부터 계정 보안까지에 대해서 웨비나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비용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AWS 상에서의 다양한 비용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웨비나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AWS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라고 나중에라도 궁금하셔서 발표 자료를 다시 보고 싶다거나 녹화 영상을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45분 동안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본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